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낮에 올린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거기에도 중요한 깜놀 감격 비화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세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팬분들이요. 굉장한 활약을 해서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들 초복 맞이하여 1004분께 삼계탕 봉사. 나도 임영웅 좋아해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요. 초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웅기종기. 이 밴드 이름이 너무 예쁘죠? 웅기종기 회원님들이 지난 11일 어제 초복을 맞이해 광명에 있는 하안복지관에 이렇게 삼계탕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옹기종기 팬클럽 밴드분들에 따르면 어르신 1004분께 기가 막힌 숫자죠? 천사를 말할 때 1004 똑같은 숫자를 맞춰서 이 많은 어르신들께 더운 여름 잘 보내시라는 마음을 담아 삼계탕을 끓여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4배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느라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마스크가 다 젖도록 일하면서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하시라 덕담도 나누었다. 영웅시대 분들 아니면 이 정도 활약, 결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나도 임영웅 좋아해 라면서 엄지척 해주셨다고 합니다. 영웅시대로서 이 자랑스러운 느낌을 팍팍 받으며 즐겁고 알찬 초복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야, 이 삼계탕 진짜 입에 군침이 돕니다. 저도 초복을 맞이해서 삼계탕 한 그릇 해야 되는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몇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서 봉사를 하셨다니. 그리고 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거 정성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삼계탕 집을 가도 집에서 해먹는 삼계탕 맛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정성에 의해서 나뉘는 맛이 바로 이 삼계탕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의 이 정성이 한가득 담긴 삼계탕이 그야말로 아주 맛있는 맛과 감격, 감동까지 함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웅기종기 회원님들은요, 이미 6월 12일 날에도 570만 원을 후원을 또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의 후원금을 바로 이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거기에 월 2번 복지관 경모식당 자원봉사와 김장김치 나눔봉사까지. 그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이런 멋진 활약을 하시는 이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천사님들도 마음으로나마 뜻깊고 응원 가득 담긴 댓글 남겨주신다면 또 혹시 모르죠? 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될지 말입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닻을 올린 미스트롯 3 이번에도 보시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의미 깊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미스트롯 3가 최근 발음이 왜 이렇죠? 미스트롯 3가 최근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19년 미스트롯 런칭 이후 새로운 여성 트롯스타를 발굴하는 세 번째 시즌, 남성 편인 미스터트롯까지 포함하면 5번째 시즌. 벌써 반응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제 식상하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본다 라는 고정 팬층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TV조선은 이미 트롯 오디션에 특화된 채널이 됐어요. 이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기대도 된다라는 반면 이젠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 라는 평도 수긍이 간다라고 해요. 자, 과연 미스트롯 3 청출어람일까? TV조선은 7월 7일 트롯 오디션 본과 TV조선이 미스트롯 3 런칭을 확정지으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킨 TV조선은 미스트롯 3를 통해 다시 한번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다분히 2022년 미스터 트롯2에 맞섰던 MBN 불타는 트롯맨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해요. MBN 역시 연말에 불타는 트롯걸 런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가 성사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나이의 제한에 한선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다연, 김태연 양처럼 굉장히 어린 트롯 스타들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오디션의 특성상 사연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 송가인 씨가 국악 전공자인데 트롯으로 전향을 했고,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임영웅님은 홀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미스트롯2의 양지은 씨 역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후 국악을 포기해야 했고, 미스터 트롯2의 안성우 씨는 시즌1의 탈락자로서 절치부심 끝에 왕관을 쓰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오디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대중의 손으로 뽑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기에 전문 심사위원단의 지지를 얻을 탄탄한 실력 이외에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사연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롯 오디션을 향한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건 미스트롯 3가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롯 1 때 최종 시청률은 18.1%, 미스터 트롯 1 때는 35.7%로 2010년 이후 방송가 전체를 통틀어 최고치의 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라고 해요. 미스터 트롯2는 32.9%를 기록했지만 미스터 트롯2는 24%를 기록했다. 결국에는 미스터 트롯 1 때 정점을 찍고 나서 미스터 트롯2, 미스터 트롯2 계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2의 경우 동시기에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의 여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화제성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임영웅님의 존재가 득이냐 실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미스트롯3 런칭 소식을 전하며 임영웅, 송가인, 양지은, 영탁, 이찬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런 엄청난 스타를 발굴할 트롯 프로그램이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미스트롯3에는 송가인과 양지은이 적잖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송가인 측은 우승 직후 TV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타방송사 위주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금 TV조선과 손을 잡고 활동 중이며 양지은 역시 화요일은 밤이 좋아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이 선배 우승자로서 미스트롯3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태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들이 새로운 우승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첫 트롯 오디션이 진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한 인기를 누리며 트롯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죠. 또 그들을 쫓는 팬덤 역시 상당히 두텁다. 그들이 과연 기존 스타들을 두고 새로운 얼굴들을 지지할지 따져봤을 때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롯 시장의 파이가 작기 때문이죠. 트롯을 소비하는 계층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 하지만 이미 임영웅님 같은 경우 너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를 뚫고 새로운 세력을 확보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젊은 트롯 스타가 건재함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트롯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다. 하지만 송대관, 현철, 서른도, 태진아 등 일명 4대 천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트롯 시장에서 군림을 했듯 현재 자리를 잡은 트롯 스타들의 위상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스타가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의미다.
결국 임영웅, 송가인 등의 존재는 양날의 칼과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미스트롯3가 넘어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단 얘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분석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단계인지 아시겠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탄생한 이후 숱한 방송사에서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을 외쳤습니다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음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스트롯3 역시 어찌 보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현실적인 현재의 위치와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 가수의 격상된 현재 상황이 얼마나 넘사벽 클래스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런 넘사벽 클래스를 한 번 더 재입증해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태계일주2 PD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안84 연예대상 받으면 영광이지만 조심스럽죠. 자, 이런 인터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왜 언급됐을까요? 잘 기억해보니 얼마 전 이 기안84라는 예능인, 방송인이요, 임영웅 때문에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제작 발표회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기안84라는 이 주인공이자 이 예능인이 이러한 말을 해요. 같은 동시간대에 임영웅 씨의 예능 방송도 방영하던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시청률 확보할 수 있겠냐라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발언이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안84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담당 PD가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연예대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쭉 봤더니 이분이 담당 PD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이 기안84라는 당사자가 임영웅님의 방송 프로그램도 동시간대인데 시청률 걱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담당 PD가 굉장히 그 당시 때 제작 발표에서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대박이 터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시청률 5.8%까지 기록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로 꼽히는 2049의 시청률은 임영웅의 마이 리틀 히어로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등 동시간대의 경쟁자를 이기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PD 담당자 역시 이러한 말을 해요. 물론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박이 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태 속에서 좀 조심스럽다. 기안84라는 이 주인공이 연예대상을 받은다면 너무나 뿌듯할 것 같다. 하지만 대상 후보다라고 거론도 하면서 어찌됐건 조심스러우며 상을 받으면 영광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박이 난 방송 프로그램의 담당자 PD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미 제작 발표 단계 때부터 이 출연자인 기안84가 직접 언급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경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명확하게 말하면 꺾었다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시청률이 5.8%이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요 6.2%가 넘었어요. 그러니 이 사실 MBC 방송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다른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의 시청률을 아직 숫자로서 이기지 못한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벌써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기안84라는 사람은 연예대상까지 지금 노릴 만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연예대상 후보를 판가름하는
기준점까지 되고 있다라는 상태인 거죠. 심지어 예전에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요, 한혜진이라는 모델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을 때 이러한 말을 해요. 거의 임영웅인 줄 알았다라면서 막 장난을 치거든요. 왜냐면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 이 한혜진이라는 이 분과 함께 등산을 갔을 때 실물이 잘생겼다라며 어머님들에게 인기가 많자 막 자신이 장난으로 임영웅인 줄. 그러니까 이 기안84라는 당사자가 임영웅 가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연예대상 후보까지 오른 당사자가 임영웅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단독 예능 방송이지만 아마 차후에 임영웅님의 좀 더 스케일이 큰 예능 프로그램이 만약 제작이 된다면 연예대상도 저는 충분히 휩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슈와 많은 관심을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의 모습이 따로 없구나. 이게 슈퍼스타의 삶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요 며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말부터 평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까지 그야말로 정신없는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행보들과 소식들이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와요.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던 툭떡 임영웅 홀란드 너 영웅 시대니? 라고 말했던 요 이야기가 계속 기사화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늘색 수트를 입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엘링 홀란드라고 하는 세계적 슈퍼스타 선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라는 걸 제발 이 홀란드 선수도 알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서 언젠간 손흥민 선수를 만난 임영웅님처럼 이 홀란드 선수와도 그리고 메시 선수와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해볼 만하다. 충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영향력 그리고 최근 공개된 2집 앨범의 어떠한 포문 조용수 작곡가와 만들어지는 세계 무대를 위한 곡 작업 등을 예상해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임영웅님이 2집 앨범부터는 해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결국 임영웅님과 이 홀란드 선수와 같은 또 메시 선수와 같은 슈퍼스타와의 만남이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또 떴어요. OBS에서도 다뤘고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다뤘고 이놈의 열애설 도대체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소시 너나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열애설 즉각 부인한 사실을 이제 그만 이슈화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TV조선에서 올려놓은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임영웅님이 진짜 소유씨하고 열애를 하는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저렇게 만들면 되냐, 썸네일만 보고 넘어가다가는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팩트는 임영웅님이 너무나 현명하게 즉각 해명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요렇게 보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죠. 이제는 오늘까지 이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만 나와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영웅님과 열애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단순 루머였기 때문에 불과하고 그 제보자나 최초의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정보도 기사가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그런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인 사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위상도 드러납니다. 자, 4DX, 스크린X로 만난 미션 임파서블 7 7편이 나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아마 이때까지 꾸준히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도 유명했었던 바로 탐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죠.
근데 요번 미션 임파서블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바로 스크린X 상영관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X 상영관을 담당하고 있는 오윤동 감독님이죠.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실황 영화를 이 스크린X 상영관으로 제작했을 때도 사실 극찬을 했었던 바로 그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액션이 도드라진 영화인 만큼 미션 임파서블 7탄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스크린X와 4DX 역시 이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효과를 계산적으로 가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4DX에서 느끼는 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이미 검증을 받았죠. 왜냐? 특수관을 더 재밌게 즐기려면 어떤 자리를 골라야 할까? 연출을 총괄하는 OPD와 EPD는 관객 성향에 따라 명당이 갈린다. 4DX는 4개의 좌석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때문에 자리에 따라 동작의 세기가 달라진다. 움직임 자체를 역동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가장자리 좌석을 추천한다. 격한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운데 자리가 낫다. 반면 스크린X를 담당하는 OPD는 명당에는 정답이 없다 등등. 최근 가수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의 공연 실황을 스크린X 영화로 만든 그가 관객 스스로가 각기 명당을 내세우는 것에 감탄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방문했었던 이 영웅시대 분들이 스크린X 상영관으로 몰려들어 I'm Here The Final을 관람했을 때의 데이터가 이 스크린X 연출 감독님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한눈에 즐기고자 뒷줄에 앉거나 스크린 속 세계에 빠져들기 위해 앞줄을 선호하는 이들까지 수요가 상당하더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영웅시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속에 푹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아마 앞줄 좌석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다. 이 얘기가 이 스크린X 상영관 감독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 스크린X 상영관의 본격적인 트렌드를 만든 건 저는 I'm Here The Final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그만큼 많은 팬클럽이 스크린X 상영관에 몰렸대 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니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 CGV와 CJENM 영화 산업이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티켓값의 상승이에요. 예전 티켓값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영화관에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에서의 승부처가 오히려 대기업에게도 중요한 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수관은 우리 관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티켓값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여기 찾아오기가 어디 손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가수 임영웅 알지? 그 가수 임영웅이 영화를 냈는데 그 팬클럽들이 그렇게 스크린X 상영관에 가서 본대. 왜? 알고 보니까 그 가수의 콘서트 무비가 개봉을 한 거더라. 그래서 팬클럽들이 그걸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X 상영관으로 몰려들었대. 그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미션 임파서블에도 이 스크린X 상영관 특수관의 수입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요소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음원에서도 당연히, 영상에서도 당연히 폭발합니다. 100점 레전드의 무대, 임영웅 어느 날 문득 2700만 조회수가 돌파되었다. 자, 쭉 보니까 가수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 영상이 2700만 뷰를 달성하며 그 감성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0년 10월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어느 날 문득 무대 영상이 바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2700만 뷰를 넘어서서 이제 3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원곡자인 정수라님은 어느 날 문득 노래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레전드 무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당시 임영웅님은 이때 100점을 받으면서 엄청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이 원곡자들에게 극찬을 받고 원곡자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선운도 선생님 역시 보랏빛 엽서를 부른 임영웅이란 청년을 보고 아, 나는 왜 저렇게 부를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감격받았다. 내가 앞으로 저렇게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을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라님 역시 어느 날 문득 원곡 가수인데 내 노래를 저렇게 감성 짙게 불러주고 내가 내 노래를 부른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에도 많이 쏟아냈죠. 그리고 차후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은 이 정수라님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대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정수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웅아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이미 이 당시 때 19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이 기사가 난 게 작년 5월 달이에요.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7월 달에 와서는 이때보다도 1000만 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때도 정수라님이 너무 고맙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한 번 고마워할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레전드 파워는 어마무시하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제는 정말 뜻깊은 곳으로까지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문세의 소녀, 임영웅의 아버지, 말기 환자가 원하면 배워서라도 불러야죠. 자,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자,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경기에서 돋보이진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들을 우리는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언성 히어로들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일명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된 이 말기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라고 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서비스죠.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원하는 방식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요, 총 50여 명이라고 해요. 요일별로 배정된 봉사자 6, 7명이 매일 오전, 오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원에서 하는 봉사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틀간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봉사자들을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신체적, 심리적 돌봄의 활동이라고 해요.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병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시트를 교체하기도 하고 목욕을 돕기도 하고 이발도 하면서 신체적 돌봄도 하지만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환자를 위해 노래하고 기도하는 심리적 돌봄, 영적 돌봄도 자원봉사자들의 이 돌봄 활동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노래는요, 이 봉사자가 가장 공을 들이는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의 소녀, 임영웅님의 아버지 등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요. 환자가 듣고 싶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며칠씩 배워서라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토록 노래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가 노래가 주는 감동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짧아도 1, 2년씩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 기간 동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인지 환자 보호자에게 부탁받은 노래를 연습하여 불러주면 너무나 좋아하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병동 밖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해요. 소원 성취 프로그램에 접수된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외부에서 음식을 공수해 오는가 하면 환자와 함께 환자의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지역에 차를 타고 함께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도 묻는다고 해요. 그 이후까지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별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유족 요청에 의해 장기 수행에 함께 나서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별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 길게는 30분, 40분씩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해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하는 곳에서도 이 노래가 가진 감동과 힘이 증명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소씨의 마음 같아선 이곳에 좀 접촉을 해서 저의 허접한 노래 실력이지만 이곳에 노래 봉사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많은 무명 가수분들 또 트롯 가수분들이 돈을 받지 못해도 이런 곳에 자원봉사를 해서 가신다면 정말 뜻깊은 일로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뜻깊은 곳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많이 널리 번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전달해드릴 깜짝 놀랄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흑백의 요 사진입니다. 자, 요 사진이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풋풋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아마 학창시절, 대학생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과거 모습이 지금 SNS에서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의 모습도 역시나 사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이미 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명 가수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봉사활동과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널리 퍼뜨린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말 성공 아이콘으로서 극찬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져나가는지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